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반응열과 안정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발열 반응이라는 말과 흡열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 그냥 여기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발생, 열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린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흡수하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 발생하는 열을, 그러니까 열이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발열이니까 나갔다는 뜻이에요. 흡열 반응,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네. 언제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 생성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열이라는, 여기서 열이라는 말은 같은 표현으로서는 에너지, 정확한 표현은 운동 에너지라고 써야 되는데 항상 과학에서는 열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온도라는 단어, 열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면 자꾸 연습해야 돼. 에너지 이렇게 열이라는 단어보다 에너지가 나오면 열로 자꾸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선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열이라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지는 걸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이 있는데 생성물로 넘어갑니다. 생성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흡수 이렇게 열이라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지면서 생성물로 넘어가는 것을 흡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요 화살 표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에너지로 봤을 때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했었을 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얘를 등호 취급할 거야. 다시 여기를 요 화살 표시 경계선을 등호 취급할 거예요. 요 화살 표시 라인을 등호 취급할 거예요. 이랬을 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기도 생성물이 외우는 거 아니라 해석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반응물에서 에너지를 내보내서 생성물이 됐어. 근데 등호를 만들려고 해. 에너지에 등호를 만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기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왜? 나간 만큼 더해줘야 등호가 될 거니까. 다시 할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얘가 더 큰 거지. 왜? 나갔으니까 얘가 줄어들었잖아. 근데 등호로 하고 싶어. 그땐 나간 만큼 더해주는 거지. 왜 어떨 때는 문제에선 요걸 가지고 접근해서 풀게 하는 문제가 나오고 어떨 때는 요걸 갖고 풀게 하기도 하니까 두 개 다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등호를 해줄 거야. 등호를 하려고 해. 근데 들어가서 다시 할게. 반응물의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생성물이 되어진대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들어가서 생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들어간 만큼 에너지를 빼줘야겠죠. 이해되죠? 어려울 거 없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인정만 해주면 돼. 이걸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주위의 온도를 생각해보자. 주위의 온도. 그러니까 이 반응물, 생성물 말고 그 옆에 주위의 온도를 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올라갈까? 온도가 내려갈까? 잘했어요. 혼자 대답했죠? 온도가 상승하겠지. 나간 만큼 따뜻해진 거잖아. 이해됐을까? 이쪽에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일로 쳐봐.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 반응물 쪽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만큼 주위의 온도는 들어간 만큼 줄어들어야겠죠. 온도가 어떻게 되어질까? 하강하게 되어지겠죠. 까지 됐어. 이것을 그냥 끝내지 말고 이번에는 시각화를 시켜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Y축이 에너지예요. Y축이 에너지예요. 그 다음 반응 경로로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반응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엇이 돼? 생성물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얘보다 얘가 더 많으니까 여기가 반응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Y축의 에너지야. 반응물의 에너지,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반응물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생성물이 적게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차이만큼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끝나지 말고 여기가 무엇이 돼? 여기가 여기서는 요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들어간 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하는 거지. 이때 이렇게 에너지라고 안 하고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로 했대요. 얘를 다른 말로 라지 Q라고 해서 열의 양이다라고 해서 얘를 반응열이라고 하기로 얘를 반응열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그럼 여기 칸이 부족하니까 난 이쪽에다 쓸 테니까 그대들은 이 밑에다 계속 연결시켜서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발열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반응열을 라지 Q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반응열은 어떻게 구하냐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 에너지라고 표현할게요. 요 에너지에서 빼기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빼면 돼요. 근데 누가 더 에너지 값이 크다고 했었지? 얘가 더 에너지가 크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라지 Q는 0보다 큰 양의 값을 갖겠네. 인정? 좋은 점, 얘는 주관식이나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타면서 그렇네 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여기서의 반응열에서는 똑같아.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빼기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커? 여기서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지만 흡열은 얘가 더 에너지가 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반응열은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자, 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잠깐 또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엔탈피를 라지 H로 쓰거든. 이거 엔탈피는 뭐냐면 그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 량을 우리는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반응열로 여기 에너지 하면 되는데 또 이상한 엔탈피라는 에너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설명해요 라고 한다면 이 발열이나 흡열에 대해서 정립하는 과학자가 시대와 사람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반응열이라는 어휘로 얘를 정리했고 어떤 분은 엔탈피라는 개념으로 얘를 정리한 걸 우린 후손이 됐으니까 두 개 다 배우는 거지. 둘이 합의 봤으면 한쪽으로 몰아주자 할 텐데 전혀 다른 나라의 다른 시대 사람이었으니까 합의 볼 수가 없어서 얘는 반응열은 반응열대로 엔탈피는 엔탈피대로 다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대들도 기억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계산법이 이 사람이 약간 수학적 관점이 좀 많았나 봐. 그래서 계산법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읽거든. 델타라고 읽지만 해석을 하면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학적 관점에서는 나중 엔탈피에서 빼기 처음 엔탈피로 델타라는 것은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것을 변화라고 하거든.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러면 여기서는 나중은 뭐고 처음은 뭐야? 처음에는 반응물이었다가 반응 다 끝난 다음은 생성물이 됐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석한다? 얘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엔탈피에 빼기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 에너지를 계산. 근데 여기선 봐봐. 여기선 반응물에서 생성을 뺐다라면 여기선 생성에서 반응을 뺀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알아. 정신산학교 왜 이랬다 이랬다 해요. 이거 만든 사람이 달라서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요게 중간에 살짝 박스를 쳐주시고 이걸 그대로 또 이어가 보자. 반응열로 가보자. 그러면 여기서 발열 반응에서의 델타 엔탈피는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지. 나중에서 처음 빼. 누가 더 에너지가 커? 얘가 더 에너지가 더 큰 거 인정합니까? 반응물이 더 에너지가 크잖아. 근데 마이너스 뒤쪽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델타 엔탈피. 다시 할게. 얘는 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지. 물론 절대값을 취급하면 숫자는 똑같겠지만 얘는 양의 값으로 얘는 음의 값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이번에는 흡열 반응에서의 델타 엔탈피를 구할 때는 여기서 나중에서 처음 뺀데 얘 값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델타 엔탈피는 0보다 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반응열로 해석할 땐 플러스였지만 엔탈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흡열은 반응열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엔탈피로 따지면 양의 값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통합과학에서는 얘보다는 얘를 주로 언급을 하고요. 이제 2학년이 되게 되면 얘보다 얘를 조금 더 많이 언급합니다. 오케이. 먼저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실까요?